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7월이 되었군요. 날씨가 더워지는 것만큼이나 최근에는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카톡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낸 그 문자 중에서 어떤 문자가 있었는가 하면 레이 달리오의 자유시장 경제는 끝났다라는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영상은 이제 이렇게 생긴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뭐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원문을 보면서 코멘트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친절한 한 친구가 해석을 좀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제가 제 생각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는 끝났다. 자유시장이 끝났다라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현재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심하다, 과도하다. 과도하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현재 실물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올라가야 될 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올라섰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회사채 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선 적은 없었다. 근데 이것이 좀 불만이라는 거죠. 불만이다. 왜 자유시장 경제를 갖다가 네가 막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레이 달리오가 말을 했던 부분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레이 달리오는 이제 How the economy machine works.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를 세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는 생산성이고, 하나는 단기부채, 하나는 장기부채입니다. 하나는 단기부채, 하나는 장기부채.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생산성에 대한 얘기와 화폐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하면 하나는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 가격을 움직인다. 우리는 이거 유동성장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실물과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실물이라고 하는 건 소비 GDP는 소비가 느는가, 투자가 느는가, 정부 지출이 느는가, 수출 빼기 수입이 느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직관적으로도 민간 소비, 기업 투자, 그 다음에 수출 다 떨어지고 있죠. 전부 리쇼링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GDP는 하락이에요. 하락이니까 이제 주가는 그렇게 EPS도 오르지 않으니까 주가가 떠야 될 룸이 없는데 MV가 상승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 실물과 관계없이 올렸기 때문에 FRB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본다면 레이 달리오식으로 말하면 롱텀에 대한 얘기인데 롱텀을 데스사이클이라고 보지 않고 롱텀을 생산성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롱텀 프로덕티비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GDP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 노동 생산성, 옛날처럼 인구가 늘어서 경제가 성장한 적도 있고 캐피탈, 돈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한 적도 있고 테크, 기술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경제 성장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들은 대부분 테크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는 끝났다라고 말을 했을 때 뉘앙스는 좀 되게 나빠요. 여기서는 약간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그 갭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적 갭이 어떤 갭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저는 출발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 가서 주소를 쓰거나 한국에 주소를 쓰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주소를 쓰면 이렇게 씁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7-06 3-102호. 이게 이제 저희 이한금융교육이라는 회사의 사무실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소를 적을 때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으로 적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서울시가 있고 용산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일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쓰지 않죠. 270 파크 애버뉴 뉴욕 10017. 요거는 JP모건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JP모건은 나라부터 출발을 해서 세상으로 확대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국가인 거죠. 근데 우리는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이클의 차이를 보는 거죠. 현재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부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가 되게 불평등해요. 불평등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미국은 헤비급과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급이 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당연히 헤비급이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물 경제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훨씬 더 큽니다. 현재 148%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아시아나 서유럽과는 되게 다른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민간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결투가, 이 민간과 정부의 혈투가 가장 극심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2차 세계대전, 아니죠. 1890년도부터 시작해서 1900년도까지 1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정확하게 남북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남북전쟁이 끝났으니까 미국의 나라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민간이 나서게 돼요. 이 첫 번째 사람이 벤더벨트입니다. 이 사람이 해운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철도업을 갖고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봤을 때 되게 황당한 사람인데,
철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경부고속도로 누가 깔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국가가 깔지 개인이 깐다고 상상하지 않잖아요. 밴드벨트가 깔았어요. 그래서 밴드벨트가 영남선도 깔고 경부선도 깔고 호남선도 깔고 뭐 이제 강원선도 깔고 다 까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록펠러죠. 록펠러가 미국 전역에 그 석유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한전이라는 데가 전기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공급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이 무려 그 전체 마켓쉐어에서 90%를 차지했죠. 철강은 카네기가 다 깔았습니다. 카네기에 의해서 마천루가 만들어지고 뉴욕이라는 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금융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JP 모건입니다. 존 피어먼트 모건이죠. 근데 이 네 명이 너무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정말 극심하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극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독과점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생산자도 소비자도 전부 다 이제 교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브라이언이 얘기하죠. 듣고 있는가 록펠러, 듣고 있는가 카네기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분해해버리겠어, 분쇄해버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얘기를 JP 모건이 듣죠. JP 모건이 듣고 야, 쟤 자르자. 그래서 브라이언을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올리죠. 그 올린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하면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을 올렸어요.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을 올려서 첫 번째 전투는 끝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딱 보니까 누가 있었는가 하면 같은 공화당 내에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또 반재벌 세력이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반재벌 세력.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고 있죠. 아, 저 인간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적인 힘을 갖다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통령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통령을 당선시키고 되게 이제 쾌재를 부른 거죠.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세상이 아이러니한 것이 자기가 당선시킨 맥킨리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해요. 죽어요. 죽으면 결국은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버립니다. 되고 난 다음에 하나씩 둘씩 팔다리를 자르죠. JP 모건의 팔을 잘랐고 카네기의 팔을 잘랐고 뭐 이제 그 록펠러의 팔을 자르고 이런 식이죠. 물론 잘린 사람은 록펠러인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이제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JP 모건이 그 당시에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불만 있으면 당신 부하하고 내 부하하고 만나서 서로 딜을 하면 되는데 왜 나보고 오라 가라 그러쇼 라고 얘기를 할 만큼 민간과 정부가 다이다이 붙었던 거예요. 다이다이.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1대1로 대등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쯤 있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FRB가 있었었는데 당시 JP모건이 얼마나 권력이 강했었는가 하면 1907년도에 미국의 공황을 JP모건 개인이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 나오는가 하면 이런 얘기도 나왔죠.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 라고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그 재창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JP모건이에요 라는 말을 한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민간 경제가 정말 힘이 있어요. 정말 힘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극치를 보여주는 것들이 뭔가 하면 FRB인데 그 JP모건이 죽고 난 다음에 미국 전역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JP모건이 죽었으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게 돼요. 그것이 FRB예요. 근데 FRB도 여전히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민간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FRB 로를 보면 FRB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배당을 주는데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주는데 스탁홀더들한테 배당을 한 6% 정도쯤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민간 기업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음모론이 끊임없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원래 태초에는 모든 중앙은행은 전부 다 뭐든가 민간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정부가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민간은행의 힘이 너무 센 거죠. 그래서 지분을 다 빼앗아 와요. 다 빼앗아 왔는데 안 빼앗긴 데가 있는 거죠. 그게 미국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FRB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RB는 여전히 민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간이 아주 세다.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되게 신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신봉하는 민간 기업인 것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공적인 역할을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야, 그러면 중앙은행이니까 전체 사람들 웰페어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MV는 PQ예요. PQ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니 했을 때 아주 옛날에는 가격과 수량을 안정화시킬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거나 해서 PQ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죠. 그 다음 리카르도 때는 프라이스를 안정화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 케인즈 있을 때는 경제가 나빠지면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서 Q를 안정화시키기로 했어요. 이게 다 옛날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하면 1980년대부터 시작 지금까지는 전 세계 중앙은행 혹은 그 통화주의자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밀턴 프리드만의 의견이에요. MV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MV를 안정화시키는 거고 PQ는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 자,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 작동을 하고 있었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돈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때는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돈들이 안 돌잖아요. V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M을 찍는 거예요. M을. 이렇게. 그러니까 V가 하락하면 M을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 MV가 안정화가 될 거잖아요. MV가. 돈의 양이 적절해질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물가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걸 쓰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레이 달리오가 이번에 지적한 거는 최근에는 풀린 돈이 있는데 이게 되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풀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양을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양을 보면 안 되고 증가율을 봐야 되니까 에딧을 해서 얘를 빌리언 오브 달러 이렇게 해서 차트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증가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퍼센트 체인지 프롬 이어고 우리를 보면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증가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증가율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죠. 되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있는데 여기가 언젠가 하면 2001년도 9.11입니다. 9.11이 터지고 난 다음에 돈을 급속도로 이렇게 띄워낸 거 보이죠. 이렇게 띄워낸 거 보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좀 돈을 좀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는데 이번에 찍은 양은 예전의 수준이 10%대도 아니고 20%대잖아요. 그럼 지금은 레이 달리오가 뭔가 하면 야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해도 누가 봐도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어떻게 20%를 찍냐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 논쟁의 포인트예요. 누가 봐도 과한 증가율을 찍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FRB가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거고 하나는 순환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논쟁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래서 뭐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주가가 비싸다, 비싸지 않다, 이것도 순환적이냐 구조적이냐 이게 있는 거고, 그래서 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 여기. 이게 지금 이제 논쟁의 포인트예요. 구조적 변화냐, 순환적 변화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세상은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 거기가 이게 이제 중국 CCTV에서 만든 월스트리트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건데 400년 전 네덜란드인들의 벽이었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애들이 벽 세워놓고 전쟁을 했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쳐들어온 애들 때문에 쳐들어와서 이겨버리죠. 그래서 이기기 전에는 거기가 얀들이 많았던,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았던 양키즈 공간이었고, 벤더벨트도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영국이 침범하면서 거기가 이제 뉴요크가 되죠. 뉴요크. 그래서 그곳은 처음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지배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앵글로 섹슨 쪽에서 이제 지배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상당히 상업이 발달해서 거기서 이제 은행이 만들어졌고, 증권 시스템 이제 이런 식이 다 만들어지죠. 근데 이 월스트리트 특징은 강하지만 나약하고 빛나지만 어둡다. 이유가 뭐냐? 경제 발전을 가속하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한다. MV는 PQ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MV를 느려서 P를 느려서 결국은 소비를 느리는 방법도 쓰고, MV가 떨어지면 결국은 P는 떨어져서 대공황이 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가속하기도 하지만 멈춰서기도 한다. 근데 현재는 이 월스트리트라는 곳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촘촘하게. 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1980년대 이래로 파생상품 시장과 얼터너티브 에셋이라고 하는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선물 옵션 스왑이라는 시장이 커지고, 그 다음 대안투자 상품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죠. 얼마나 커졌는가 하면 실물 경제에 비해서 유가증권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고 파생상품 시장은 더더더 크죠. 그러니까 그 레이 달리오가 말을 하는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옛날에는 돈을 빌려만 줬으니까 MBS밖에 없었어요. 대출 이런 밖에 없었죠. 근데 MBS가 ABS가 되고
CDO가 되고, CDO 스퀘어가 되고, CDS가 되고, CLN이 되고, 수없이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파월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지금 현재 이 금융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웹이 깨져버리면, 이 거미줄이 깨져버리면 어디서 사고 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막아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풀어서 어디 하나도 빵꾸 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하나가 이해가 돼요. 사실 저는 지금이 레이 달리오를 통해서 파월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 파월이 결국 우리의 투자의 성과를 결정할 거기 때문입니다. 파월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시장이 너무 커졌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대안투자 상품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을 봐도 그렇지만 정부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찾아낼 수가 없는가 하면, 헤지펀드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모든 시장에서 모든 전략 갖고 투자를 해요. 즉 주식, 선물 차익 거래 가능하고, 부동산, 현물 투기 거래 가능하고, 채권, 옵션, 해지 거래 가능하고, 원자재, 스왑, 스프레드 거래 가능하고, 이게 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n의 n승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현재 파월이 하고 있는 파트는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봤을 때 2020년 현재 최근의 금융 시스템을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2001년 9.11 때는 보통 평균적으로 돈을 푸는 양이 6%, 7%쯤 되는데 그 당시에는 12%, 13%까지 풀었다. 근데 이제는 그때보다 금융이 훨씬 더 많이 발전했고 ETF 시장도 급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아야 된다. 이건 되게 직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가 하나, 첫 번째, 파월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부분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아니라 현재부터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 파월은 이번에 코로나가 불러올 세상의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거,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인간이 아주 특별하죠. 인간이 아주 특별합니다. 2만 년 전에는 인간은 5분의 1마력밖에 못 썼어요. 말보다도 못했죠. 힘도 되게 약하고. 그러다가 농업혁명 때 드디어 소의 뚜레를, 이제 소의 뭐라 그러죠? 코뚜레를 해서 소의 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힘을 활용하는 거죠. 이게 1마력의 시대예요. 산업혁명 시대 때는 석탄으로 전기기관을 만들어서 100마력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로 전기를 만들고 지금 현재는 300마력을 쓰기 시작해요. 자동차가 부응하면 현재 300마력 정도쯤 되는 힘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인간은 뭘 쓰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그걸 우리가 300뇌력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빅데이터에 의한 인공지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시대가 왔냐면 이제는 AI 시대가 왔고, 로봇의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결국은 AI 시대와 로봇의 시대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새로운 연결을 해서 혁명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혁명이 만들어질 건데,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자, 이제 2차 산업혁명 당시에 석유, 전기, 화학에 굉장히 큰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이 있었을 때,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기계혁명 시대 때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근데 포드에 의해서 하루에 자동차를 15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3차 산업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재고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1초에 뭐 몇 대 혹은 뭐 몇 분에 몇 대를 할 만큼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이나 LG나 SK가 현대차랑 정말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도요타가 예를 들어서 애플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 그 다음에 드론을 만들어내는 업체와 아마존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 생산성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지금까지 인류는 여자를 착취를 하고, 그 다음에 흑인을 착취를 하고, 하인을 착취를 했어요. 근데 로봇을 착취한다, 인공지능을 착취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그들이 힘을 쓴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생산성은 정말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것은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고, 그 구조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더 많아질 거니까. 그런 생각을 파월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지 현재 파월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보면 파월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볼크루를 완화시켜줬죠. 근데 두 가지 파트를 완화시켜줬어요. 하나는 벤처에 대한 투자를 승인을 했다. 저는 이거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미래로 가는 길. 그 다음에 하나는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서 증거금을 쌓도록 규정은 삭제했다. 이거는 현재 시장 사이즈를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파월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은 FRB에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파월을 잘라버릴 수도 있죠. 바이든이 당선돼서 자를 수도 있고 트럼프가 재당선돼서 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되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봐야 되지 한 번에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이제 해보게 됐어요. 미국이 엄청나게 힘이 강했던 그 시대, 2차 산업혁명 시대 때 압도적인 권력을 가졌던 금융가에 있는 사람이 JP모간이었습니다. JP모간이 누구한테 돈을 줬냐면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힘을 실어줬어요. 힘을 실어줬고, 근데 이 당시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세르비아 사람인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밑에서 일을 하죠. 에디슨 밑에서 일을 하고, 에디슨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직류를 만들었고 테슬라는 교류 시스템을 만들었고 우리 현재 교류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통합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JP모간입니다. JP모간이 에디슨 전기를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다우지수의 최초로 이제 상장된 회사 중에 하나였던 회사가 이제 그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파월이 JP모간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힘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도가 갖고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뭔가 하면 특허법이에요, 특허법. 이 특허법을 만든 사람은 노예를 이제 노예 문제를 해결했던 이제 링컨이죠, 링컨. 링컨이 특허청을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Patent system added the pure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 그래서 천재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특허청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천재들한테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줘서 1890년대부터 시작해서 1910년대, 20년대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 당시 벤드벨트가 나타나고 록펠러가 나타나고 카네기가 나타나고 에디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나타났죠. 현재 상장된 회사 중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니콜라고 하나는 테슬라인데 이게 이 사람 이름에 출발한 거죠. 그래서 그런 천재들이 막 모였었고 천재들이 모여서 포드가 만들어졌고 수없이 많은 제조업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만약에 코로나가 새로운 세기를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버린다면 그리고 그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이 완비가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시장 경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다시 과거로 다시 회귀해 버린다면 이렇게 다시 옛날처럼 은행 가고 옛날처럼 이제 시장 가고 옛날처럼 물건 사고 한다면 그러면 레이 달리오가 말한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는 끝난 거겠죠. 이 부분은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숙제고 중요한 과제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투자의 성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은 한번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은 끝났다에 대한 코멘트인데 뭐 결론이 현재 나오진 않지만 저는 레이 달리오의 말보다는 파월의 말에 훨씬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